스트레스 받았는데 막 당근이 먹고 싶은 사람은 진짜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게 원래 다 먹고 사는 문제였고, 그럴 때는 단맛이 나는 것과 기름진 맛이 나는 음식을 먹는 개체가 생존 확률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현대 시대로 넘어와서는 초가공식품과 음료, 디저트가 된 거예요. 따로 주시기도 했지만 올리브 오일을 같이 먹어주면 좋다고 하셔서 이것도 좀 둘러주고, 그래도 아무 맛도 없이는 먹을 수가 없어서 발사믹 글레이즈드를 정말 한두 번만 둘러줍니다. 계약하고 오랜만에 운동 갔다 왔습니다. 오늘 일부러 그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이거 혈당 운동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를 했는데요. 저녁에 일하고 와서 혈당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88에서 96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가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 사용돼서 그렇다고 해요. 혈당이 오르면 오를수록 글리코겐을 많이 사용하는 거라 가지고 운동 효과가 크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더 아직 뺄 게 많아서 아직도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거의 한 30kg 빠지셨는데 보니까 30kg 거의 넘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도 아직도 네. 네,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더 표정도 좀 밝아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무래도 네. 네, 뭐 몸도 마음도 좀 가벼워지니까. 네. 치안 좀 어때요? 몰랐는데 병원에 가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이 또 원래 치아가 하나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싸워서 맞거나 이런 그런 건 아닌데 원래 아니시고. 그 자리가 잘못 잡고 있었던 걸 하시면서 교정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교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블랑시치카 거기 네. 대표 원장님이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냥 친해가지고 그거 보고 연락이 왔어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잘 치료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네. 치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정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씻거나 이런 어떤 치아 상태 이런 거에도 어떤 그 교정이 또 좋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잘 치료 받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창현 선생님께서 윈다이어트라는 걸 하면서 제가 딱 보니까 치열이 안 좋은 게 일단 눈에 확 띄었고요. 이제 살도 빼고 외모도 좀 개선되면은 더 자신감 있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치아 사이에 있는 빈틈 같은 것들을 해결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이분은 뭐 라미네이트나 아니면 교정 이런 것들을 치료하면 어떻겠냐,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연락드렸거든요. 흔쾌히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면밀히 이렇게 검사를 진행한 다음에 치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오늘 좀 유전자 좀 검사를 좀 봐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성격이라는 거에 대해 좀 봤었잖아요, TCI에서. 한솔님이 얼마나 좀 자극 추구는 높으면서 위험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았고, 그리고 또 감정적인 호소나 어떤 걱정보다는 이론적인 설득이 훨씬 잘 통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알게 됐잖아요. 오늘은 유전자적인 거에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비만과 관련된 유전적 위험도 이건 좀 낮게 나왔어요, 오히려.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한솔님과 이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가 비슷한 사람들을 봤더니 좀 비만하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더라 라는 거라고 이제 결과를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유전적 어떤 성향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한솔님의 어떤 결과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환경과 먹는 것, 어떤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거에 의해서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더 발현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는 좀 비만을 억제할 수 있었던 그런 좀 좋은 어떤 포만감을 잘 느끼거나 이런 유전자들이 수면을 못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초강호식품이 들어오면은 발현이 안 되기도 해요. 가지고 있는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유전자를 더 발현시킬 수 있는 어떤 생활과 식습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좀 세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주로 문제가 됐었냐 보면은 에너지 소모와 염증 이 부분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 염증 이 부분을 보면은 한솔님은 그 몸에서 어떤 백혈구, 면역세포들이 조금 더 염증을 더 쉽게 만드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은 어떤 염증 수준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당연히 피곤하고 잘 안 움직이게 되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살도 더 안 빠져요. 그런데 이 한 번 이렇게 비만하게 되거나 어떤 초가공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것도 몸에 염증 정도를 올려요. 왜냐면 초가공식품에는 굉장히 많은 식품 첨가물이 있거든요. 걔네가 들어와서 이 장 주변에 굉장히 많은 면세포들이 있어요. 우리 몸의 한 70%가 다 장 주변에 있거든요. 얘네가 걔네를 먹으면서 다 이게 외부 물질이니까 뭔가 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몸에 어떤 염증 수준이 올라가고 살이 더 안 빠지고 피곤해지고 안 움직이게 되고 몸의 사이클 깨지고 이런 어떤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일단 몸의 염증 수준을 좀 낮출 수 있는 어떤 식습관. 첫 번째는 초가공식품들을 안 먹는 거예요. 한솔님 이런 거에 더 취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메가3, 6의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오메가6가 더 많아질수록 염증을 더 잘 만들게 돼요.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들, 뭐 들기름, 뭐 호두, 그리고 뭐 등푸른 생선들 섭취를 좀 늘려주셔야 되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그 임다이어트 도시락도 그래서 오메가3, 6의 밸런스를 맞춰놓은 도시락 생각하시면 돼요. 초가공식품들은 대부분 오메가6가 더 높아요. 더 염증을 만들게 작용을 하니까 진짜 한솔님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냉동피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에너지 소모 저 부분은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낮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연비가 너무 좋은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생존에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활동 자체도 좀 루틴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일 끝나고 올 때 나는 이 정도 산책을 해. 아니면 엘리베이터는 나는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할 거야. 반드시 내가 해야만 활동들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 어떤 근육에 이 시그널을 줘야 돼요. 후속 유전자, 그래서 운동 자체가 또 발현하게 한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런 활동과 어떤 먹는 것,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는 게 유전적인 불리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두 개 다 중요한 거는 수면입니다. 수면. 잠을 잘 자야 어떤 사이클이 각 장기별로도 다 맞아요. 각 장기별도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런 걸 다 맞추는 게 에너지 소모나 염증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니까, 수면을 지금 뭐 업무 하시는 거를 이제 고려해 두고 그 외에 최대한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해요. 생활의 중심을 그 수면 시간 밸런싱에 포커싱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수당대사 이쪽은 좀 보통 나왔는데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지방을 연소화시키는 데는 유산소의 시간이 좀 중요해요. 굉장히 강렬한 운동 5분, 10분 해서는 사실 칼로리는 태우지만 대부분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글라이코겐, 포도당을 태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 대사가 좀 취약하신 분들은 어떤 유산소의 어떤 시간이 중요하다. 산책을 할 때 한 3, 40분. 남들 2, 30분 한다면 3, 40분 산책을 하고, 유산소도 한 중저강도 이상으로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걸 내가 항상 알고 있어야 체지방을 태울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유전적으로 지금 불리한 것들에 더 이제 포커싱 해가지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 가면은 훨씬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탁선도 많이 나오고 해서 진짜 못 알아보겠어요, 이제. 더만 열심히 하면 또 유전적 타고난 것도 다이어트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더 의지가 되네.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제로 좋은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돼서 단백질을 만들고, 나쁜 유전자는 조금 덜 발현돼서 단백질을 덜 적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수면 부족이나 뭐 스트레스, 그리고 초가공식품들, 그리고 부족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바꿔요. 좋은 유전자를 타고났어도 그게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내 삶을 잘 세팅해 놓으면은 어떤 유전자의 발현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이 되면은 훨씬 더 뭐 노력이나 어떤 내가 막 억지로 한다는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삶이 좀 세팅이 될 테니까, 지금 좀 힘드신 부분들도 정말 생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서, 네. 또 최대한 한솔님의 더 기질, 그러니까 편리함, 편안함에 맞춰서 우리가 또 세팅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즐겁게 해봅시다. 유전자 네. 맞춤으로 해가지고 네. 어떻게 좀 빼는 게 더 효율적이고 본인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인지 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체중 저희가 보시면은 전체로 보면은 쭉 잘 빠지시다가 최근에 한번 살짝 튀어 올랐어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의 목표는 세훈님의 생활을 바꾸는 거고, 살 빠지는 체질을 잡아가는 거예요. 끝을 만들어 놓고 가혹하게 하는 다이어트,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는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런 거 위험해요. 세훈님 같은 어떤 기질은 더욱더 이 자극 추구가 높아가지고 훨씬 그 다음에 생활 다 무너져 버리면 확 쪄버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거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솔직하게 말해서 마음이 좀 느슨해졌어요. 뭐 한 2kg 정도 찌셨다가 다시 좀 이제 살이 다시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잘 해내신 거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중은 16kg가 빠지면서 체지방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좀 중간에 마음을 놓으셨다고 해도 대사나 활동이 유지가 됐을 거기 때문에 찌신 양 자체는 그래도 적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음을 잡으면은 이 근육을 유지했기 때문에 다시 빠지는 것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살을 뺄 수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걸 찍어야 돼요. 특히 내 생활을 내가 완전히 이제 컨트롤할 수 있기 전까지는 다 찍어야 됩니다. 이 내가 먹는 것들이 결국 세훈님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지금 나를 만들고 있고 세훈님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먹는 것들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이틀 3일 지나면 뭘 먹었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것만 사실 기억 속에 남아있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내가 먹었던 것들은, 간식 같은 것들은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체중계를 봤을 때 억울함을 느껴요.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그럼 또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 나의 상황을 이루고 있는 과정을 내가 객관적으로 기록해 놨으면은, 아, 내가 여기에서 이런 것들만 제하면 되겠다라고 그 다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식단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갑자기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그 식사 기록은 없는데 혈당이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갑자기 혈당이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밤 6시 56분에 격렬한 운동이 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막 푸시업을 하고 스쿼트를 막 한 게 아니면은 이런 혈당 그래프는 사실 안 나타나요. 당연히. 굉장히 많이 보여요, 최근에. 그래서 좀 더 많이 기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드셨던 것들을. 근데 자기 전에 액체류나 약간 군것질거리를 먹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청 배고파요. 그 배고프다기보다 단 게 엄청 땡겨요. 갈증 나면서. 갈증이랑 혈당이 떨어진 게 같이 있으면은 정말 이 달달한 게 먹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혈당을 빨리 올리는 뭔가가 먹고 싶어져요, 아침. 그래서 첫 번째로 절대 갈증 나는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수분 항상 충분히 마시고 이런 음료류는 안 드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리고 워낙에 세훈님이 그 사회적 민감성이 좀 높잖아요. 최근에 이런 만남이나 모임도 좀 잦아졌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럴 때 많이 먹어요? 어때요? 네,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네, 안 먹으려고 하다가도 사람을 당연히 만나야 됩니다. 만남 자체가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도 단백질 위주의 어떤 안주나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고르는 게 첫 번째. 그런 식으로 내가 저녁에 약속이 있다. 그럼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세훈님은 근육을 잘 지켰기 때문에 충분 시간 굶어도 돼요. 그럴 때 저희가 사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예요. 임쉐이크나 이런 것만 먹고 내가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다. 저녁을 먹었다. 그러면은 다음날 혼자 내가 먹어야 되는 아침이나 점심을 안 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한 끼를 먹는 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이 금식 시간을 가져가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노화도 좀 억제해 줄 수 있고요.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피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개선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도 향상이 될 수 있고, 그런 외부의 어떤 약속 같은 것들을 끊어내는 게 기질적으로 쉽지 않으실 테니까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절하세요. 혼자 먹을 수 있는 건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볼 수 있겠어요? 네. 해볼게요. 네. 아시죠? 세훈님과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의 어떤 비만 정도를 봤을 때 비만의 위험도는 보통이더라. 그런데 어떤 개별 요인들은 더 불리해요. 생각보다 식욕 조절 측면에서는 괜찮아요. 그래서 세훈님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이 먹는 걸 어떨 때 더 많이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을 수 있고 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냐 봤을 때 잘 안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세훈님과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데 뭐가 주로 불리했냐라고 하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지루하거나 좀 외롭거나 이런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식욕이 올라오는, 그리고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나 단 거랑 기름진 게 땡겨요. 스트레스 받았는데 나 당근이 먹고 싶은 사람 진짜 없어요. 네, 그쵸.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게 원래 다 먹고 사는 문제였고, 그럴 때는 단맛이 나는 것과 기름진 맛이 나는 음식을 먹는 어떤 개체가 생존 확률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현대 시대로 넘어와서는 뭐 초가공식품과 음료, 디저트가 된 거예요. 근데 얘네는 자체적으로 뇌를 자극해요. 이 스트레스는 사실 그대로 있는데 이 단 거를 먹으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이 언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스트레스는 그대로 있어요. 이 당류가 진통제처럼 작용을 해요. 근데 스트레스는 그대로 있죠.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근데 스트레스는 그대로 있죠. 그러면 또 진통제를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진통제는 계속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이 혈당이 올라갔다 떨어지죠. 그러면은 뇌에서도
어떤 도파민 같은 게 올라갔다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돼요. 이 혈당이 왔다 갔다 하고 뇌에서 도파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은 또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래 스트레스와는 별개로 당류 때문에 또 단 거를 땡기게 돼요. 악순환의 어떤 고리를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지를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나한테 더 주는 음식들이다 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활동들을 꼭 가져가야 됩니다.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요. 오후 시간에 커피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방대사도 굉장히 좀 불리하신 편인데, 이거는 유산소의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세은님은 생존에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살이 쪘을 때 이 살을 빼는 거는 남들보다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장시간의 중강도 유산소 해야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2-30분 하면은 좀 지방이 빠지기 시작한다면은 세은님은 조금 더 긴 시간을 해줘야 돼요. 지금 산책이나 조깅 같은 거 하시나요? 방학 때 아침에 공복 유산소 조금 했었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 학교 가면서 그냥 걷고 지금 그러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그거는 안 돼요. 결국 체지방을 제일 잘 태울 수 있는 거는 중강도 유산소를 이제 하실 수가 있거든요. 뇌도 자극을 원해요. 달리는 행위는 처음에 유산소 중강도라면 고통스럽거든요. 우리 뇌가 고통이랑 쾌감을 느끼는 부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뇌에서 이제 그 고통이 엔돌핀을 막 분비하게 해요. 그게 자극이 됩니다. 세은님이 그 도파민에 대한 갈망을 조깅을 중강도 이상으로 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돼? 라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게 채워져요. 고통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산책만으로는 안 돼요. 아마 걸으면은 그냥 계속 배가 고파질 거예요. 지방은 잘 이렇게 에너지를 못 쓰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넣으라는 명령을 계속 뇌가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약간 숨찰 정도로 해야, 그래야 지방대사도 되고 오히려 그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부터 이 식욕도 오히려 억제되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달릴 때가 됐다. 저녁 식사 후에 달려도 되고요. 저녁 식사 전에 달려도 되고, 시간을 픽스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바깥을 뛰어보세요. 낯선 곳 이런 곳들 뛰는 것도 좋고요. 집 근처에서 숨이 찰 때까지, 그 땀이 날 때까지. 목표 심박수는 그 맥스 하트레이트의 60에서 70% 정도. 매니저님이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최고 심박수의 60에서 70%까지 이제 올려야 좀 숨차고 힘들 거예요. 그 수치를 매일같이 달성을 하면서 이제 뛰어봅시다. 장단컨대 이제 세은님은 30분 이상 달리면은 정말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삶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도와줘서 달라지겠다면은 세은님이 이제 이거를 해내면은 본인 스스로 본인의 삶을 달라지게 해볼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예요. 반드시 뛰세요. 저희랑 약속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중강도 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게 유전적으로 불리한 것들을 극복해 줄 거예요. 제가 말한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몸이 에너지를 자꾸 아끼려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이제는 학교 다니시고 하면은 그 걷는 활동들은 많아질 테니까 네. 좀 커버가 될 거예요. 이제 해봅시다. 네. 마음 잡고 여기서 한 번만 더 나아가면은 정말 세은님의 삶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힘내봅시다. 네. 파이팅 할게요. 네. 네.